다급한 발걸음. 백조대낮에 무슨 일일까요? 엄마,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엄마. 엄마, 우리 집에서 못 살아요. 이러면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장모님! 장모님! 같이 가세요. 엄마, 요양원으로 가. 장모님 없이 못 살아요. 당신 정말 왜 이래요? 이 자식이야말로 왜 이래? 친정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겠다는데 오히려 남편 동길 씨가 필사적으로 가로막습니다. 나 당신 없이 살아도 장모님 없이 못 살아. 장모님 얼른 가세요. 장모님 잘 모실게요. 장모님. 아내 없인 살아도 장모 없인 못 산다니 대체 이들 부부에겐 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평생 모은 재산으로 얼마 전 상가 건물을 사들인 이동걸 최옥주 씨 부부. 매달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덕분에 건물이 지금 깨끗하고 좋네요. 아이고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이제 일하는 사람도 쓰지. 그러게요, 사모님. 사장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자 이제 집에 가자. 당신 힘들지? 조심 들어가십시오. 결혼 40년 차에도 여전히 금슬이 좋은 부부. 참 보기 좋은데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동길 씨가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내가 정성 들여 차려놓은 점심 식사. 동길 씨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 옥주 씨는 밥상만 차려놓고 남편에게 눈길을 한 번 주지 않는데요. 이 두 사람 밖에서는 그렇게 금슬이 좋더니 집에서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줄인 배를 부여잡고 거리로 나온 동길 씨. 뭔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춥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려나 보군요. 아니 무슨 김치찌개가 6,000원씩이나 한데 김치에다 그냥 물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도둑 먹더니. 결국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길 씨. 이거 보통 짠돌이가 아닌가 봅니다. 아내가 차려준 진수 성찬을 마다하고 대체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동길 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 옥주 씨는 인사 한마디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그런데 동길 씨가 희한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 마셔버릴까? 아니야. 이따 분명히 목이 마를 텐데. 아이씨, 이거를 그냥 놔두면 위험한데. 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것인지 동길 씨가 밖에서 들고 온 물병을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더니 급기야 물이 얼마 담겨 있는지 병에 표시까지 해둡니다. 왜 이런 걸까요? 이러면 되겠지. 잠시 후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동길 씨. 조금 전 표시해둔 물병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물이 왜 이래? 물이 왜 늘어났지? 이게 이씨. 물이 늘어났다며 느닷없이 화를 내는 동길 씨. 물병을 가지고 곧장 아내가 있는 방으로 향하는데요. 너, 네가 내 물 건드렸어? 무슨 소리예요? 아까 물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은 늘어났잖아. 너 여기다 물 뭐 넣었지? 또 그 소리. 이게 남편이 말하는 대로 어디? 내가 두 번 다시는 안 당해. 물통에 뭔가를 넣었다며 밑도 끝도 없이 아내를 다그치는 동길 씨. 뭐하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죽고서 이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네. 동길 씨는 대체 왜 이렇게 아내를 의심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옥주 씨가 시장에 다녀오는 길, 때마침 남편 동길 씨의 차가 집 앞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도 없이 옥주 씨의 친정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는 웬일이세요? 옥주야, 그게 여보, 이제 장모님 우리가 모시면 어떨까 해서. 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모님 시장하시죠? 여보, 얼른 저 식사하자고. 자, 들어가세요. 부부 사이에 이토록 갈등이 심한데 동길 씨는 왜 갑자기 장모님을 모시겠다는 걸까요? 잠시 후 이 장모님 오셨다고 집사람이 아주 진수성찬을 차렸네요. 자, 앉으세요.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와는 180도 달라진 동길 씨의 태도. 장모님 식사하시죠.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겠다더니 동길 씨 이게 웬일입니까? 드디어 밥을 먹으려나 봅니다. 그런데 장모님, 이서방 내가 먹겠네. 장모님 사위 손목 떨어지겠어요. 엄마 불편하게 왜 그래요? 괜찮아, 먹자 먹어. 음식을 먹으려다 말고 장모님에게 먼저 권하는 동길 씨. 유심히 반응을 살펴보더니 장모님의 음식을 삼키자 그제야 안심하며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장모님 오시니까 우리 밥도 마음 편히 먹고 아주 좋네요. 동길 씨 집에서 밥을 편히 먹으려고 장모님을 모셔온 모양인데 옥주 씨는 그런 남편이 영 못마땅한 듯합니다. 다음 날 어머니를 데리고 다급히 집을 나서는 옥주 씨. 엄마, 요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이서방이 요새 왜 그래? 이들 무슨 문제 있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네, 얼른 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모시고 살면 될 텐데 옥주 씨는 왜 굳이 친정어머니를 요양원에 다시 데려다 주려는 걸까요? 그날 저녁 장모님 식사하셔야죠. 식사 시간이 되자 또다시 장모님부터 찾는 동길 씨. 장모님. 뭐야? 동길 씨는 아내가 장모님을 요양원에 돌려보낸 걸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장모님 어디 오셨어? 요양원에 가셨죠? 당신이 보냈어? 당장 가서 모셔오지 못해? 제발 그만하고 그냥 식사하세요. 네? 이걸 나보고 지금 먹으라고? 못 먹어!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빨리 당장 가서 장모님 모시고 와! 장모님이 없으면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을 수 없다는 동길 씨.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합시다. 나랑 뭐하러 같이 살아? 뭐? 이혼을 왜 해? 난 이렇게 사는 거 좋은데. 괜한 억지 부리지 마요. 당신도 나랑 못 살겠잖아. 아니야. 난 당신이랑 백년해로 할 거야. 이렇게 부부 갈등이 심한데도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는 동길 씨. 대체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인간이 저래? 다음 날 옥주 씨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동길 씨가 또 장모님을 모셔온 것입니다. 이젠 장모님 다신 가지 마세요. 여기가 장모님 집이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네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신 진짜 왜 이래요? 뭐가? 이게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너무하잖아요. 너무한 게 누군데?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누군데? 네? 누가 누굴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대체 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40년간 이 부부의 결혼 상황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거 저기 콧배기도 안 보이고 다 들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파 지파.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아버지. 잤냐? 잤어? 이것들이 어디 할 같은 가장에 안 들어왔는데 이. 애들 때리지 마세요. 전부 내 잘못이에요. 다들 일렬로 앉아. 술을 마셨다 하면 폭군으로 돌변해버린 동길 씨. 게다가 주사도 참 독특했습니다. 오늘은 공자님 말씀이다. 네 엄마처럼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아빠 말 똑바로 들어. 자왈. 아이들 앞에서 배움이 짧은 아내를 대놓고 무시했던 동길 씨. 하지만 옥주 씨는 자식들을 위해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씨는 술을 마시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마구 폭력을 휘둘렀고요. 아내를 무시하며 무식하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내 씨는 무려 40년간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참고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생활비가 필요하면 자신에게 말해서 타겟 쓰게 하는 등 경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했는데요. 아내는 구두쇠적인 남편 때문에 매우 힘겹게 육아와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희생시켜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장성에 출가를 하자 옥주 씨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폭력적인 태도를 참고 견딜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남편의 몹쓸 술버릇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는 옥주 씨. 동기 씨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저 무식한 일편에 배운 게 없으니까 남편 공경할 줄도 모르지. 물 떠와. 빨리 가서 물 떠와. 이씨. 과연 이번에도 옥주 씨가 참고 넘어가는 걸까요? 조용히 남편에게 물을 건넵니다. 자요. 왜 이렇게 쿵떠? 응?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줄 알았네.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시는 동길 씨. 그런데 잠시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그럼 죽어. 차라리 죽어버려. 나한테 뭘 먹인 거야? 독약 넣었다.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개돼지한테 이렇게 당하겠다. 제발 좀 그만 죽여!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옥주 씨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다행히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동길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요. 다량의 살충제를 드신 것 같습니다. 살충제요? 예. 아빠 어떻게 된 거야? 네 엄마가 물에다가 살충제를 탔다. 예? 엄마가요? 이동길 씨,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니까요. 그게 날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니까.
전화해 몹쓸 내가 그거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아내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동길 씨. 결국 옥주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옥주 씨, 이거 살인 미수예요. 얼마나 큰 잘못인 줄 아십니까?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순히 혐의를 인정한 옥주 씨.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용서를 구했는데요. 바로 그때 동길 씨가 다급히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이동기 씨 왜 이러세요? 그냥 저 없었던 일로 좀 해주세요. 내가 다 용서할게. 왜요? 나 지금 불찰입니다. 그냥 손절 좀 해주세요. 자신을 죽이려 한 아내를 용서하겠다며 선처를 구하는 동길 씨. 그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걸까요? 잠시 후 처벌을 원치 않은 남편 덕분에 옥주 씨는 결국 경찰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감옥에서 썩을 뻔했던 거 알지? 애들 봐서 용서해 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용서해 주는 대신 앞으로 내 말 잘 듣고 살림이나 잘해. 너 나한테 어마어마한 빚진 거다. 알겠어? 알겠어요. 아내를 용서해주는 대신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동길 씨. 그는 왜 이러면서까지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걸까요? 그날 이후 옥주 씨는 남편의 기미상궁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동길 씨가 아내에게 음식을 먼저 먹어보도록 한 건데요. 아내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던 동길 씨. 이제 됐죠? 좋아. 아주 좋아. 자, 이제 먹어볼까? 아이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부부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살 거예요? 이제 그만 이혼합시다. 또 우소리. 더 이상 말하지 마봐. 그만해. 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무슨 이유인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는 동길 씨. 하지만 옥주 씨도 더 이상 남편의 기미상궁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길 씨는 아내를 대신할 사람으로 장모님을 모셔왔던 건데요. 불신으로 가득한 부부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살충제 사건이 있고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동길 씨가 또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무슨 일인지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 이 무식한 옆편이 어딨어? 이거 또 주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왜 또 한동안 잠잠하더니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네가 날 죽이려고 해? 또다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동길 씨. 아내를 용서하겠다는 말은 모두가 거짓이었나 봅니다. 잠시 후 동길 씨가 아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개 들고 똑바로 걸어. 웬일인지 옥주 씨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동네 사람들 나와서 이 여자 좀 보세요. 동길 씨, 지금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동네 사람들 나와서 이 여자 좀 보세요. 동길 씨, 지금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동길 씨의 폐악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여자. 응?
이 여자가요 남편 죽이라고 했던 여자예요. 남편 때문에 동네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한 옥주 씨. 그녀가 느낀 모욕감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뻔뻔스럽게 아내부터 찾는 동길 씨. 여보 물 가져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안이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저거 보자. 저거 보자 없었어. 얘가 설마 그 길로 아내를 찾아 나선 동길 씨.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폭력적입니다. 하지만 옥주 씨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여기서 지 분수도 모르고 살을 잘 용서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용서는 무슨? 내가 그 꼴을 당하고 당신이랑 살 것 같아? 자, 이거나 받아. 지난밤 일로 아내 역시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었나 본데요. 옥주 씨가 건넨 서류는 놀랍게도 이혼소장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이게 아주 이제 미쳤구나. 그동안 돈 때문에 이혼 안 해준 거지? 재산 분할해주기 아까워서. 이 얼마 뭐야? 당장 소송 취하 못해? 소송 취하러 왜 해? 법원에서 봅시다.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감히 내 재산을 넘봐? 글쎄요. 어디 두고 봅시다.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남편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 아내가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인 사건 등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으로 더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재산 절반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남편은 재산의 40%인 20억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며 재산 분할 비율을 약간 낮췄는데요.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있고 아내가 살충제를 먹인 일로 남편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후 옥주 씨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동길 씨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모양인데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산 건데? 당장 대검을 내가. 남의 건물 앞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그만 가주실래요? 이거물 내 거야 이 예편내야. 그래 어떻게 끝까지 한번 해보자. 반성의 기미도 없이 여전히 돈에만 집착하는 동길 씨. 그에게 결혼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옥주 씨가 감당했던 지난 세월은 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해서 성공이란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상대가 됨으로써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기에 앞서 자기 자신이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결혼 생활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